설 전 대통령 후보자 간 TV토론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간의 치열한 기싸움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양측 협상 대표들이 만나서 관련 논의를 했다고 하는데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방송토론 콘텐츠 단장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더 길어지면 어떡하나 했더니 오전에 30일 또는 31일 두 개의 안으로 잠정 결정이 됐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날짜가 그러면 언제 확정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네. 31일 또는 30일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하셨고 저희가 그걸 수용한 거죠. 네네. 수용한 거고. 네. 그래서 이제 30일과 31일 양일 중에 가능한 날이 있는지 이제 방송사에게 저희가 네. 문의를 한 상태이고요. 네네. 방송사에서 양일 중에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답이 오겠죠. 그러면은 그 날짜에 맞춰서 이제 토론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는 원래 이제 방송사에서 줬던 27일도 하자. 무슨 얘기냐면 30일하고 30일이 방송사가 안 될 경우에 27일 날이라도 하자라는 입장이었는데 네. 국민의힘 쪽에서는 27일은 일단 안 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예. 이유가 뭔가요? 27일이 안 된다는. 모르겠습니다. 뭐 표면적으로는 27일보다는 30일 또는 31일이 시청률이 높게 나올 것이다라는 이유였는데요. 네. 뭐 제가 방송 관계에 있는 분들에게 여쭤보면은 30일 또는 31일이 시청률이 더 높게 나온다는 거에 근거가 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네. 시청률 때문이다. 네. 요즘 사실은 3프로TV 봐도 네. 특정한 날짜와 일시가 네. 청취율 내지는 시청률에 관건이 되는 요소인지는 조금 의문입니다. 네. 예, 뭐 다들 인터넷으로 또 유튜브로 또 동영상으로 다 볼만한 내용이 있으면 다 보시기 때문에 여튼 31일, 30일 둘 중에 하나를 방송사에 제안을 했고 민주당은 27일도 좋다. 예, 언제든 하자. 이런 취지시고 국민의힘은 27일은 이건 뭐 27일은 절대 안 돼, 이런 입장인가요? 31일만 돼, 이런 건가요? 네, 27일밖에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할 경우에는 네. 뭐 방송 3사 중에 되는 데만이라도 해서 30일이나 31일 하자라는 입장이시더라고요. 네. 27일은 거의 뭐 절대 안 된다는 얘기네요. 방송 3사 중에서 되는 방송사만 하자. 그렇게 방송사들이 그렇게 움직일 리가 없어 보여서요. 네. 네네. 자, 방식에 있어서 사회자가 누구냐, 이것도 쟁점이 됐다라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희와 국힘의 1차 요청에 대한 회신으로 네. 사회자 한 분을 이제 정해서 보내왔더라고요, 방송사들이. 네. 그분이 안 된다. 그분은 좀 편파적이다, 편향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저희들은 뭐 동의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뭐 양 당사자가 다 이제 동의를 하는 사회자면은 이왕이면 좋을 수는 있겠다, 이런 입장이었죠. 네, 네. 이게 주체자는 분명히 방송사잖아요. 이게 공직선거법상 방송사 주관을 방송사가 하게 돼 있죠. 예. 네네. 그리고 그 방송사의 주관사인 방송사가 결정을 하면 여기에 대해서 뭐 사실은 후보들이 이런저런 이걸 이렇게 의견을 낼 수는 있지만 근데 약간 지금은 거꾸로 양당 합의가 우선이다, 이렇게 돼 가고 있는 것 같아서 누가 주관인지. 저희는 그런 입장 아닙니다. 그런 입장 아닙니까? 아니고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들이 오늘 계속 강조했던 주관은 방송사가 하는 거다. 네네. 그래서 저희가 룰미팅 차원에서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의견을 주고 조율을 할 수는 있지만 저희가 날짜도 완벽하게 딱 정하고 시간대도 딱 정하고 뭐 사회자도 우리가 딱 정하고 이런 건 아니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계속 드렸었어요. 예. 네, 네.
합의를 하더라도 방송사가 사실은 형식상 거기에 동의를 해야 이게 실무적으로는 진행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공직선거법상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의제와 형식과 관련해서도 오늘 이야기가 좀 오고 갔나요? 의제와 형식에 대해서는요, 날짜가 나오면 룰 미팅이 이제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 룰 미팅을 하면서 다루자라고 얘기가 됐습니다. 네. 자, 윤 후보는 이전에도 한번 나왔는데 특수부 검사 경험 바탕으로 대장동 이슈 중심으로 해서 검사와 피의자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어요. 자, 이 후보는 토론 잘한다는 이미지가 있어서 오히려 기대감이 높아서 이게 조금 토론 자체에서 진짜 뭐 잘해도 본전 아니냐 이제 이런 또 예상도 하거든요. 자칫 실수라도 하게 되면 오히려 더 큰 부담되는 거 아니냐. 네. 토론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감안해 가면서 토론을 준비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토론이라는 게 이제 기대치 게임이라고 부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기대치가 높은 사람은 잘해도 본전이고, 네네. 기대치가 낮았던 사람은 조금만 잘해도 굉장히 후한 평가를 받는다고 해요. 네네. 그래서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후보님 쪽에는 뭐 그렇게 유리하지 않은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 얘기가 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토론을 하자고 하는 이유는 네. 사실 선거에서 정책을 비교하고 또 후보의 자질이나 또 준비된 정도를 비교해서 보여드릴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어요. 네네. 그중에 제일 좋은 수단이 토론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후보자로서 국민의 선택을 받겠다고 나온 상황에서는 이건 해야 되는 거다라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계속 주장해 왔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네. 자, 오늘 안철수 후보 방송금지 가처분 냈어요. 어젠가요? 오늘인가 냈고, 그다음에 심상정 후보 측에서도 굉장히 세게 반발하고 있고 아마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것 같습니다. 그리고 24일 날 안철수 후보 측에서 낸 방송금지 가처분은 심리를 한다고 하는데 3자 토론, 4자 토론 만약 방송금지 가처분이 인용이 되면 양자 토론은 못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3자 토론 내지 4자 토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 법원의 결정의 효력에 따라서 양자 토론 못 하게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희는 4자 토론도 오케이입니다. 네네. 계속해서 저희가 4자 토론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제안이 들어오면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네네. 그런 것에 대해서도 저희는 완전히 열려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뭐 양자 토론은 검토하지 않는다라고 굉장히 4자 토론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굉장히 단호하게 입장을 냈더라고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전에 이런 가처분 결정이 여러 차례 반복이 여러 차례 있었던데 2007년에는 법원이 그 주요 세 후보 이명박, 이회창, 정동영 세 후보만 토론하는 것에 대해서 안 된다라고 인용을 했고 그때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가 제출한 것에 대해서 2010년 서울시장 토론에서는 뭐 오세훈, 한명숙 두 분이 토론하는 것을 또 그대로 또 진행할 수 있게 해주고 판단이 엇갈리는데 이게 이랬을 때 보니까 이명박 후보 때 2007년 때 보니까 언론 기사를 쭉 검색해 보니까 이때 주요 세 후보 토론이 무산되니까 제일 좋아했던 게 이명박 후보 측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손 안 대고 코풍격이 됐었는데 혹시 또 그런 상황이 오는 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도 들어서 이미 한번 역사 속에서 한번 있었던 일이더라고요. 자, 토론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여쭤보고요. 그러면은 그거는 언제 시점 결정되는 건 날짜 결정되는 건 언제까지 방송사에서 결정을 해준다고 하던가요? 그런 뭐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 방송사가 자기 당사자들끼리도 좀 얘기를 해야 되겠죠. 방송 3사 간에 예. 이게 알려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또 이번 주 중에 알려주시는지 아니면 24일 그것까지 보고 뭘 진행을 하시려고 할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어쨌든 가처분 심리가 안철수 후보 측에서 낸 가처분 심리가 24일 날 다음 주 월요일 날 있으니까 그것까지 보고 결정을 하려나 하는 그런 생각이 돼서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겠습니다. 또 치열하게 또 토론을 전제로 해서 토론이 이루어지는 걸 전제로 해서 시나리오를 작성을 하셔야 되겠네요. 자, 오늘 현안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측이 이 후보의 욕설과 폭언이 담긴 미공개 녹음 파일 34개를 공개했다라고 했어요. 이게 미공개 녹음 파일 34개 맞습니까? 공개됐던 파일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네, 뭐 공개됐다는 표현보다는 이제 뭐 언론사에 제공이 돼서 이제 그 시중에 돌아다녔던 파일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보면 황교익 씨나 또 몇몇 분들은 다 들어보면 오히려 이재명이 효자다, 성인군자다 이렇게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후보는 고개를 숙였고 당에서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뭐 각각 3트랙 이 정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뭐 어느 쪽이 그 대응의 주요한 기조입니까? 뭐 아시다시피 이제 후보는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해왔어요. 경선 때도 그렇고. 네.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의 후보로 돼서도 사과를 해왔기 때문에 그 기조는 당연히 이어지는 것이고요. 네네. 다만 이제 이 녹음 파일을 선별 편집해서 공개하는 행위 같은 경우에 이제 선관위에서 못하게 했죠. 못하게 했고 또 정치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또 당 차원에서는 계속 얘기해왔던 바입니다. 그 부분.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뭔가 달라졌다거나 눈이 안 됐던 어떤 대응을 한다거나 이런 건 아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언론사에서는 이것이 이중적인 태도다라는 취지로 후보는 고개 숙이고 당에서는 법적으로 강경 대응한다라는 매우 이중적 태도다. 이런 취지로 비판을 많이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어떤 그 파일에 담겨 있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나 또 굉장히 개인적이고 사적인 대화이긴 하지만 과거에 있었던 그런 일에 대해서는 후보 입장에서는 이제 당연히 사과를 해왔던 것이고요. 네네. 국민분들께 사과를 했었던 것이고 그런데 이제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제 활용하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 차원에서는 좀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네. 그거는 뭐 이중적인 태도나 엇박자나 이런 건 아니다. 네네. 자, 대장동 관련해서도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한국일보가 특정 보도한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 관련해서 녹취록 보면 김만배 씨가 아들 통해서 곽전 의원이 아들 통해서 전달해 달라고 적극적으로 요청을 한 것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네. 예. 그리고 50억 클럽 관련돼서 쭉 뭐 50개가 몇 사람이냐 몇 개냐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네. 여전히 지금 50억 클럽 관련해서는 수사가 아직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죠? 어디까지 진행된 걸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다 아시기처럼 저도 뭐 언론 보도를 통해서 파악하는 정도고요. 뭐 곽상도 전 의원의 뭐 구속 영장 청구가 기각되고 이러면서 사실 50억 클럽에 대해서는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녹취록 공개된 걸 봤더니 이제 시중에서 또는 네. 언론에서 50억 클럽 했던 그 이름들하고 일치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실체가 있구나라는 느낌을 좀 받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 부분에 있어서 수사를 검찰에서 좀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김문기 씨의 그 유서도 어제 네. 오늘 공개가 됐습니다. 여기 보면 3차례나 추가 이익 환수 관련된 제안을 했는데 임원진들에 의해서 거부당했다. 임원진들이 네. 누굽니까? 그 임원진들이 누군지는 밝혀져 있지는 않다 그래요. 그 유서에. 네, 적시돼 있지는 않은데. 예. 네, 반면에 이제 그동안 언론에 많이 보도됐던 유동규나 정민영 이런 사람들로부터는 압력 행사를 받은 바가 없다라고 또 적시가 돼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요. 누구로 추정이 되나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잘 모르겠고요. 그 한간의 언론 보도하고는 상당히 다른 내용의 유서였던 거죠. 네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 좀 언론 보도나 이런
언론 보도들은 좀 그런 쪽을 좀 주목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오히려 그 부분을 보면서 임원들을 유동규도 아니고 정민용이나 정영학도 아니라며 그 임원들 예. 그 임원들이 누구냐 결국은 당시 시장 아니냐 이제 이런 뉘앙스의 기사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네네. 시장을 임원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성남도시개발공사 쪽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 같고, 네. 성남도시개발공사 쪽 사람들 중에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네. 언론 등에 의해서 당시 성남시장의 측근이라고 거론됐던 사람들로부터는 오히려 압력을 안 받았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뭔가 좀 다른 쪽 흐름이었던 것 같고, 네네. 동시에 또 오늘 공개됐던 다른 녹취록의 다른 부분을 봤더니 네. 김만배 씨나 이런 사람들이 성남시 공무원들을 계속 관리해온 정황이 드러나잖아요. 또 녹취록에 보면. 네네. 약간 그런 관리되어 왔던 다른 공무원들에 의해서 압력을 받아왔던 것인가? 이런 느낌이 좀 들긴 했었습니다. 예. 자, 이 부분이 수사가 어떻게 갈지 또 그러다가 보니까 이렇게 계속 녹취록 나오고 하는데 특검 차라리 빨리 했던 게 낫지 않았느냐라는 이야기도 있던데 특검은 어떻게 지금 뭐 진행이 돼가고 있습니까? 뭐 양당 그 원내수석끼리 특검 관련된 논의는 좀 지지부진하지만 하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고요. 네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